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어제 공개된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요리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공개와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 요리사가 1년 만에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서바이벌 예능이 아니었죠. 기존 요리 예능의 틀을 완전히 뒤집었고 셰프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하나의 서사적 존재로 끌어올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OTT 컨텐츠가 대중문화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유행이 끝난 듯 보였던 셰프 대결이라는 소재는 파격적인 구성과 빠른 편집,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만나 오히려 더 신선한 방송 소재로 부활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참가자들에게 연예인 이상의 인지도를 안겨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개 첫날부터 쏟아진 반응, 다시 시작된 열기. 시즌2가 3화까지 공개된 16일,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흑백 요리사를 기다려왔던 시청자들의 반응이 거의 실시간 중계 수준으로 쏟아졌습니다. 명불허전, 역시나 재미있습니다. 퇴근 시간과 맞물린 공개 시점은 자연스럽게 정주행 열풍으로 이어졌고 많은 시청자들은 1화를 보자마자 멈추지 못한 채 3화까지 이어서 시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힘은 자극적인 반전보다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게 만드는 몰입감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시작된 흑백 요리 1화. 저 사람이 왜 흑수저야? 흑수저 셰프 참가자들이 하나둘 경연장에 등장하며 시작하는 1화. 시작부터 뒤집힌 예상으로 시청자들을 놀래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공개된 라인업은 그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각종 요리 경연 우승자, 방송 출연으로 이미 얼굴이 익숙한 셰프, 연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식당 오너 셰프들까지 쟁쟁한 인물들이 대거 흑수저로 등장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셰프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백수저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흑백 요리사의 규칙은 분명합니다. 이 무대에 서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커리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요리 하나로만 평가받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순간 시작되는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시즌2 역시 시즌1과 마찬가지로 흑수저 셰프들은 이름이 아닌 키워드로만 불립니다. 이름을 공개할 권리는 파이널까지 살아남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설정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셰프라는 직업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내려놓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순간부터 흑백 요리사는 기술 대결을 넘어 자신이 어떤 요리사인지 증명해야 하는 무대로 변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핵심 변수는 히든 백수저 제도의 도입입니다. 흑수저 80명, 백수저 18명. 숫자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제작진은 시즌1의 출연자였던 최강록과 김도윤을 히든 백수저로 투입했습니다. 히든 백수저는 백종원, 안성재 두 심사위원 모두에게 생존 판정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탈락을 받는 순간 그대로 탈락입니다. 이들의 생존 여부에 따라 흑수저 생존 인원은 최소 18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흑수저 결정전입니다. 주제는 각자가 가장 자신 있는 최강 요리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100분입니다. 조기 완성 시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심사부터 시즌2의 기준은 분명한 듯합니다. 요리과학자 신동민의 분자 요리는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있었지만 안성재 심사위원은 이미 오래된 테크닉이라며 탈락을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즌2가 단순한 실험이나 아이디어보다 지금의 맛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분위기를 바꾼 인물은 술 빚는 윤주모였습니다. 직접 빚은 소주와 수육과 찌개로 구성된 주모의 한 상을 내놓았는데요. 요리보다 하나의 술 문화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손맛이 너무 좋았다는 칭찬을 하며 반찬 하나도 안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생존이 선언되는 순간 윤주모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방촌 윤주장을 운영하는 술 빚는 윤주모가 흑수저 첫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즌2가 냉정함 속에서도 사람의 시간을 함께 보여주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져 저도 같이 울컥했습니다. 1화 후반부에는 히든 백수저 김도윤의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고가의 제면기를 직접 공수해 들기름 국수를 선보였고, 백종원 심사위원에게서는 처음 먹어본다, 면 본연의 향이 느껴진다 는 평가와 함께 생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성재 심사위원은 식감, 향, 밸런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 탈락을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즌2에서 안성재 심사위원의 기준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화는 한식의 연달아 탈락과 반전의 생존이 함께하는 회차였습니다. 한식 요리들이 연달아 심사대에 오른 2화에선 해물파전, 병어조림, 백반 등 익숙한 음식일수록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 가차없이 탈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익숙한 만큼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셀럽들의 요리 선생님으로 유명한 서울 엄마는 군더더기 없는 서울 반상을 통해 생존했고, 백종원 심사위원은 이걸 먹으니 서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재미있는 평가를 했죠. 또 한 명의 생존을 결정한 참가자는 뉴욕에 간 돼지곰탕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조개될 정도로 핫한 이 식당은 대기만 1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맑은 국물의 돼지곰탕으로 생존하며 왜 세계가 결광하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은 소문 듣고 운이 아닌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다, 실력이었다는 말로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감동이 쌓이기 시작한 인상적인 참가자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내평 외톨이는 작은 가게를 혼자 운영해온 시간을 요리로 증명했습니다. 내가 해온 요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생존이 선언되자 그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스트로드 욘트빌 오너 셰프인 프렌치 파파는 아이의 발달장애 치료를 위해 요리를 멈췄던 시간을 동정이 아닌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부야베스 메종이라는 요리를 통해 요리는 위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생존 판정을 받았죠. 무쇠팔은 오른팔의 장애로 인해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조리를 완성했습니다. 요리가 좋아서 독학으로 요리를 공부하고 장애가 있는 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연습했다는 말에 안성재 심사위원은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 같다, 다음이 기대된다 며 평소와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3화는 최강록의 생존, 그리고 19인의 확정이 결정되는 회차였습니다. 히든 백수저 최강록의 최종 판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민물항어 조림을 선보인 그는 백종원 심사위원에게 완벽한 조림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안성재 심사위원 역시 깔끔하고 정말 맛있는 조림이라며 생존을 선언했습니다. TV에서 자주 보던 바베큐 연구소장은 제1제당 직장인 출신으로 모든 셰프들이 인정하는 바베큐 왕이죠. 다만 참나무 향 훈연 등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짧은 시간에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됐는데요. 백종원은 그 짧은 시간에 해낸 자체가 너무 놀랍다고 말하며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칼마카세는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지만 안성재는 식사 순서가 문제라며 보류 판정을, 백종원도 순서가 이상한 게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맛에 따라 달라지는 식감과 맛은 놀랍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보류, 그러나 최종 생존했습니다. 이로써 히든 백수저 중 최강록만이 생존하게 되었고 흑수저 생존 인원은 총 1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흑수저 19명은 약자가 아닙니다. 1라운드가 끝난 뒤 확정된 흑수저 19명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실력을 증명한 인물들이며 일부는 백수저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이제 흑수저와 백수저의 구분은 계급이 아니라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2라운드부터 도입된 블라인드 심사는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안대를 쓴 심사위원 앞에서는 이름도 경력도 명성도 사라집니다. 오직 접시에 담긴 음식만 남습니다. 이 방식은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진짜 맛이 아닌 것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요리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공개는 단순한 예선이 아니라 시즌2 전체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구간이었죠. 감동은 사연으로 소비되지 않았고 실력은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맛으로만 평가받는 진짜 요리 전쟁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 전쟁이 공개됩니다.